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 아마 이 말을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일자리를 구하셨던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가 결국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언론에 정부가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니어 세대분들 사이에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반가워하는 목소리도 있고 혹시 벌써 제도가 바뀐 건가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박선영 박사입니다. 30년 동안 노동법과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했고 지금은 노후 지원 정책을 자문하면서 어르신들의 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도 65세 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시행령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구든지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 현실입니다. 요즘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했다고 해도 생활비와 의료비 때문에 다시 일을 찾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경비 청소시설 관리 같은 업종은 65세 이상 인력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분들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64세에 취업한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생일이 지나서 취업한 사람은 보험료를 똑같이 내도 단 1원도 못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 제도냐는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재정 문제도 따릅니다. 만약 제도가 바뀌면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큰 과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바로 앞으로 65세 이상도 월 최대 198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은 현재 제도의 상한액을 단순히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걸 30일로 곱하면 약 198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새로운 혜택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제도를 단순 계산해서 보여준 참고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제도가 바뀐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과 예산이 마련돼야 비로소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논의가 시작됐구나.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은 여전히 현행제도 안에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혹은 해당이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에 66세 김모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한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신 뒤 생활비가 부족해 경비직으로 다시 취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힘들어도 꾸준히 하실 생각이셨는데 불과 8개월 만에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고용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현재 법으로는 김 씨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정년퇴직 이후에 새로 경비직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내셨더라도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아니, 나도 돈 냈는데 왜 못 받냐? 이런 억울함이 생기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3세의 한 회사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이 66세까지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65세 이전부터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가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단절 여부입니다. 하루라도 끊기면 새 고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65세 전에도 일했고 그만두고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취업했으니 나는 자격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계속 고용이라는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물론 주말 정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퇴직하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건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면 그건 단절로 보기 때문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시 김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씨는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나온 뒤 몇 달 쉬었다가 경비직에 새로 입사한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보험료를 냈는데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법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단순한 적립식 제도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3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가입해 있었는지, 그리고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자격이 안 된다면 다른 제도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같은 제도는 실제로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못 받더라도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법 개정 전 단계입니다. 언론 기사만 보고 이제 다 바뀌었구나 하고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나 고용센터 안내문을 확인하는 겁니다. 김 씨처럼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이 한계가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변화의 흐름을 눈여겨보셔야 한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에 62세 여성 이모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5년 넘게 일하시다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되셨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생활이 버거워서 당분간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하려는데 주변에서 실업급여 신청해봐라. 적잖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였죠. 이 씨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실업급여가 있다는데 저는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죠?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실업급여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씨의 경우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루 임금은 약 8만 3천 원이고 그 60%는 약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 5만 원씩 한 달 30일을 단순히 환산하면 약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아무리 고임금을 받았던 분이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만 6천 원입니다. 이걸 30일로 계산하면 약 198만 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에 맞춰 일했던 분들도 최소한 하루 6만 4천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한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한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 기간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50세 미만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최소 15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니어 시청자분들은 최대 9개월 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 씨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 약 5만 원씩 받고 270일 동안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총액은 약 1,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단순히 계산만 해도 꽤 큰 금액입니다. 은퇴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월 얼마라고 말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제로 하루 단위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 월 최대 198만 원이라고 하는 건 하루 상한액을 30일로 곱한 단순 환산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구직 활동을 했는지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날이
며느리냐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단순히 조건만 충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를 작성했다든지, 면접을 보러 갔다든지, 직업훈련을 들었다든지, 이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평균 임금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둘째,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론에서 월 얼마라고 표현하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 지급은 하루하루의 구직 활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구직 활동 증빙을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만 그만큼 철저히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씨도 상담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국 실업급여는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라는 걸 이해하신 거죠. 얼마 전 고용노동부 정책 토론회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뉴스 보니까 정부가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준다던데 그럼 내년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론 기사 제목만 보고 이제 곧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이 실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용보험법에는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검토한다고 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행령과 세부 지침 정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는 건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이부터 적용할 것인지, 소득 수준이나 근로 형태에 제한을 둘 것인지,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같은 세부 사항이 여기에 담깁니다. 셋째,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할 경우 연간 약 3천억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미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릴지,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쟁점은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이미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업급여까지 받게 되면 이중 혜택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고 젊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형평성, 사회적 합의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논의 단계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론 기사만 믿고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사 제목에는 앞으로 월 198만 원, 지급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붙지만 실제 내용은 검토 단계라는 점이 대부분입니다. 항상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나 국회 공식 문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 개정부터 시행령 정비, 예산 확보까지 최소 몇 년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도에서는 2027년 이후 본격 논의, 2028년 적용 여부 판단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변화의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현명합니다. 셋째,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내가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른 복지제도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제도는 실제 생활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제도가 실제로 바뀔 때 가장 먼저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정보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시던 68세 박 모 어르신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솔직히 제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인터넷에서 기사만 보면 다 되는 것 같다가도 막상 가면 안 된다 하고 도대체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상 실업급여와 관련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고용보험 이력 확인하기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가입한 상태에서 계속 근로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한 달이라도 쉬고 다시 취업했다면 새 고용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건 본인이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 자격 요건 점검하기입니다. 단순히 나이와 가입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었는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흔히 나는 나이 많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 하고 단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하기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단위로 지급되며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 하한액은 약 6만 4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월 최대 198만 원이라는 표현은 하루 상한액을 30일로 단순 환산한 것일 뿐, 실제로는 구직활동 인정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러니 본인의 평균 임금을 입력해 직접 계산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청 절차와 구직활동 요건 이해하기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기록, 직업훈련에 참여한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 주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변화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기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준다는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법 개정, 국회 통과, 시행령 정비, 예산 확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실제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사 제목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나 고용센터 안내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내 가입 이력. 둘째, 자격 요건. 셋째, 실제 계산. 넷째, 구직 활동 요건. 다섯째, 공식 발표. 이 5가지만 체크하면 불필요하게 헛걸음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제도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를 향한 논의가 시작된 건 사실이고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부터 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도의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